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벌써 그게 4개월 전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이사도 하고 이래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키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되네요. 마지막 영상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베이직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 전 영상에 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집을 구해야 하고 어디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딱히 기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집은 한정되어 있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가야 할 순간에 그냥 이 집이면 나 만족하고 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계약 가능하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무작정 들어간 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손해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그런 기준을 제가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자신이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만 기준으로 정해놓으시면 되는데, 이 기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쉐어하우스의 인원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 하우스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총 인원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원에 따른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가 있는지, 그리고 주방의 사이즈는 충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고, 다른 걸로는 국적. 내가 한국인하고 살고 싶은데 그 집은 한국인이 없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선 안 되고, 나는 영어를 더 하고 싶어서 다양한 국적의 플랫메이트들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국적을 확인해 보시고, 3번째로는 쉐어하우스의 분위기라든가 룰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활발한 분위기의 쉐어하우스가 있는 반면에 어떤 플랫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낮 동안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조용한 집에 들어가면은 더 우울하기 때문에 나는 밝은 분위기의 쉐어하우스가 좋다, 아니면 나는 조용한 분위기의 쉐어하우스가 좋다, 이런 것들을 기준에 넣으셔야 하고, 흡연자의 유무. 예를 들어서 나는 비흡연자인데 나머지 플랫들이 흡연자면은 저는 그 집에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고, 내가 흡연자인데 다들 비흡연자이면 흡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연 유무,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겨울에 어떤 집은 난방을 정말 빵빵하게 트는 집이 있어서 돈 상관 안 하고 빵빵하게 트는 집이 있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는 조금 춥게 살더라도 가스비라든지 전기세를 아끼자,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돈을 아껴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경제적인 집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비행을 할 때 한 달에 이 집의 전기세와 가스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고지서 대략 얼마 정도 쓰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자신의 예산에 맞게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장고와 수납 공간에 대한 건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엄마랑 살 때는 하나에 다 우리 가족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이 칸에 어디 넣든 상관이 없었지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남남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칸칸마다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A라는 친구의 구역이고, 여기는 B라는 친구의 구역, 여기는 내 구역, 이렇게 되면은 제가 B라는 친구의 구역에 놓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는 수압 및 배수인데, 수압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중시 여겼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막 쫄쫄쫄 나오는 물에서 샤워하면은 샤워한 것 같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아서, 저는 수압 같은 경우에도 물 한번 틀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봐서 물 한번 틀어보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론 집의 상태. 뷰잉을 가시면은 집의 상태를 방이 몇 개면 여기는 누구 살고 이렇게 소개해줄 때
집의 상태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끼가 많기 때문에 천장이라든가 벽 같은데 곰팡이가 슬어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닦으면 닦이긴 하지만 내가 뷰잉 갔을 때 있다는 거는 그 집 아이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 아이들이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렌트나 디파짓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아니면 위치라든지 교통,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값은 저렴해지는데 어떤 구역은 밤에 다니기 위험한 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 다 맞는 집을 구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딱 3가지 정도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꼽아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위치, 수압, 그리고 렌트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요 3가지가 만족이 된다면은 그땐 강하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를 인터뷰할 때 내비치면 되는데 난 진짜 청소도 잘하고 물론 자기가 진짜 청소를 잘하면은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 집을 겟하시면 됩니다. 제가 뷰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뷰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라든지 디파짓, 렌트, 그리고 플랫메이트들의 국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적어놔요. 플랫메이트는 누구누구가 살고 있으면 렌트비는 얼마다. 각종 정보들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사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뷰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잉 가는 길에는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수압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설명해줄 때 이렇게 살짝씩 물어보는 게 좋지, 앉아서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질의응답처럼 하시면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집을 구하는 방식은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집에 뷰잉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마음에 들면은 저 여기 계약하고 싶어 이렇게 자의로 계약을 하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집에 가서 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같이 살고 있는 플랫메이트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야 제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타의에 의한 입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뷰잉이 다 끝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플랫메이트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너에게 연락을 줄게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됐어. 미안해. 이렇게 오면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집을 또 보러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마다 좌절을 하면 집 구할 때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들고요. 집도 많이 봐야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음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랑 살기로 했어 라고 하시면 이제 이삿짐을 싸서 그 집으로 입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행설수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뷰잉을 갈 때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가지만 먼저 정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뷰잉 가기 전에 사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거는 뷰잉을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집이, 뷰잉 간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내가 너의 바로 새 룸메이트가 될 거야 라는 강한 어필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탈락했다는 연락이 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집으로 뷰잉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은 집을 뷰잉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뷰잉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처음엔 영어도 못하는데 홈스테이를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집을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이래서 한인 사이트에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럼 그 댓글에 저 뷰잉 가고 싶어요.
뷰잉 잡아주세요 이렇게만 댓글을 달았었어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의가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한인 사이트에는 비밀글이라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양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성의 있게 댓글을 다는지 몰랐어가지고 그렇게만 달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저한테 뷰잉 기회는 주어졌었지만 제가 뷰잉을 받는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뷰잉 기회를 주고 싶은지 그 댓글에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 다 드러나요. 물론 댓글이나 문자 그리고 메일에서 그 사람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어떤 사람한테 뷰잉 기회를 주고 싶은지 혹은 이 사람은 더 신중하게 봐야지 라고 이렇게 별표를 치게 되는 경우는 그 자기소개서를 정말 솔직하고 자세하게 써준 친구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뷰잉을 갈 때는 나 혼자 그 집을 뷰잉 가는 거지만 뷰잉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뷰잉을 받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온 집안을 설명하려면은 정말 하루에 3명 이상은 체력적으로 받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집 설명도 해줄 뿐더러 그 사람의 상황도 내가 들어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도 둘이 서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뷰잉 기회를 주어주면 뷰잉을 오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고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뷰잉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첫 연락에서 많이 커트를 해서 소수의 몇 명만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곳은 선착순으로 뷰잉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많아요. 그냥 댓글 다는 순서대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보고 집 주인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플랫들이 선택해서 뷰잉의 기회를 주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국적이라든지 이름 아니면 비자 타입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학생인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셔야 하고 비자 기간 그 집에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어필하셔야 하고요. 이제 이런 세세하고 솔직하게 적어준다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만큼 남들과는 다른 그런 정성을 조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집을 어디에다 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일랜드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인 아유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유모라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 유학생들의 모임인데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유모에는 거의 모든 유학생들이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내 물건도 팔고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렌트를 할 거기 때문에 게시판 중에 렌트쉐어 정보교환이라는 요 게시판을 보시면 돼요. 초기 정착하는 사람들도 언어의 장벽 없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인과 같이 살 수 있어서 한식을 자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처음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 절차를 받으시고 등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정회원으로 바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카페인 아유모라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쉐어렌트 정보교환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방들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보통은 기간이라든지 지역 그리고 방 타입, 성별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목에 적어 놓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세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먼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단기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장기방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가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요 첫 번째 있는 단기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D7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4박 5일을 할 수가, 이날부터 4박 5일이 가능하고, 집 앞에 이제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 타입인지, 그리고 1박당 금액이 매겨지는데, 보통 시세가 인당 1박에 10에서 20유로 빌 포함입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요. 이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살지 않는 동안 초기 정착을 하는 사람이나 집이 급한 사람에게 잠시나마 집을 빌려줘서 그분의 집도 해결하고 나는 그 돈으로 이제 여행 경비에 보태거나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내다 보면 단기방을 줘야 하는 입장이 올 때도 있는데 이 단기방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단기방을 허용하지 않는 집들도 있어요. 물건을 도난당한다거나 단기로 들어온 사람 때문에 다른 플랫메이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본 경우로는 단기로 들어온 사람이 집안에 모든 것들을 훔쳐서 달아나서 그 단기를 줬던 방 주인이 플랫들의 모든 물건을 보상해 주고도 집을 쫓겨난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장기방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자 장기방 구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자신이 장기방을 구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장기방 트윈룸 있습니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볼게요. 장기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자주 플랫이나 룸메이트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더블린 2에 있고 이제 벙커베드 2개 입주해서 살게 될 거고 이제 침대별로 가격이 조금 다르네요. 위층은 350, 위층은 400. 그 디파짓은 한 달치 렌트 비용과 동일하니까 위층에 사시는 분은 350을 내게 되는 거고 밑층에 사실 분들은 400을 내셔야 해요. 이렇게 아유모는 집을 내놓는 사람이 적어놓은 세부 내용과 이미지를 확인한 후 뷰잉이 신청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고 여기는 댓글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댓글 많은 싱글 장기방에 한번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어떤 방인지 상세하게 정보가 있고 이렇게 댓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밀 댓글로 많이 달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로 뷰잉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프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아일랜드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아이리쉬들도 이곳에서 집을 많이 찾아요. 에이전트에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집 찾고 있어 라고 하면 다프트라는 사이트를 알려줘서 거기 가서 찾으라고 할 정도로 아일랜드에 있는 거의 모든 매물은 이 사이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을 따로 지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집을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for sale은 집을 사는 거고 to rent는 집을 빌리는 거, 그리고 sharing은 집을 공유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학생이니까 집을 살 필요까지는 없고 주로 to rent나 sharing을 선택하는데요. 렌트랑 쉐어링의 차이는 자기가 하우스홀더가 되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쉐어링을 한번 봐볼게요. 자신이 거주하길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더블린에 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린 시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도시 내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PR 지역들이 따로 있는데 그 지역을 펴고 싶은 생각에 예를 들어 난 썸머힐이 있는 더블린 1은 제외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더블린의 썸머힐 말고도 더 많은 좋은 지역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엔 어차피 지도 보고 위치를 파악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 많이 멀지 않은 3, 4, 6, 7,
8, 9까지만 자기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변경 가능하니까 일단 플랫을 사겠다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신이 생각하는 집에 가까운 집을 설치해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시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더블린 사시는 분은 더블린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블린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검색하길 원하냐, 지역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더블린 원부터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이름들까지도 세부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루트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교통수단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주기도 해요. 루아스 지역 아니면 다트를 탈 수 있는 곳, 뭐 버스 넘버까지도 이렇게 있고요. 렌트비는 한 달에 얼마인지 미니멈을 설정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맥시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시는 뭐 싱글룸이라든지 더블룸 그리고 트윈룸 아니면 뭐 다 상관없다 싶으면 돈마인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무브인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사 가능한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도 물론 뭐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날짜가 있다면 정확한 날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간을, 리스 기간을 선택하시는데 사실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집이 그렇듯 이제 장기 거주 6개월 이상을 원한다고 적어놔요. 자주 방 주인이 바뀌면 어수선하고 계약서를 자주 바꿔야 해서 보통 성가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3달, 6달 이렇게 상관하지 마시고 다음 항목으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돈마인드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원하는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플랫이라든가 아파트, 하우스, 스튜디오 이렇게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사실 집 타입보다는 플랫메이트라든가 룸메이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를 다 선택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집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시면 사진 올려놓은 거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컨택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랜드로드 혹은 하우스홀더에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다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집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에 답장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마음이 편할 정도예요. 10개를 보내면 3, 4개 정도가 답장이 오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거든요. 집이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정말 다 메일을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도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전화번호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시지도 바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샌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집이 괜찮으면 정말 다 이메일을 보내놓도록 하는 게 좋아요. 누가 나한테 답장을 보낼지 모르니까 보낼 때마다 이제 다른 메모장에다가 집 주소와 특징 그리고 전화번호 등 구별이 가능하게 메모를 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은 Save this ad라고 해서 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나중에 다프트에서 따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내가 이미 그 리스트에 저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모아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노트도 같이 이렇게 메모를 해서 세이브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무슨 메모를 했는지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메모가 중요한 게 3일 뒤나 일주일 뒤에 답장이 오면 이 연락처가 누구 집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 번호를 적어 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락처로도 연락을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집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 집은 싱글 베드룸을 650에 이제 렌트 해주는 집이네요. 이미 2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여자 혹은 남자를 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플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진짜 많아요. 아니면 혹은 학생 비자를 받지 않는다고 적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종종 아무래도 직업이 없다 보면은 학교를 가는 시간 외에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어 해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집의 위치를 알고 싶다, 정확하게. 뭐 더블린1이라고 해놨지만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 쇼맵을 하시면은 들어가시면 여기에 위치한 집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요 옆을 클릭해 보시면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도 함께 추천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에서 집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 사이트로는 Rent in Dublin이랑 The Ideal Flatmate Dublin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다프트는 연락이 잘 안 온다거나 뷰잉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그룹들은 하루에 수십 개씩 좋은 매물들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박스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다음에 영어로 간단한 소개와 뷰잉 가고 싶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데요. 이 그룹에 자신이 방을 구하고 있다는 글을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나의 나이는 몇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글을 올리면 우리 집에 이런 방이 있는데 너 한번 보러 올래? 라고 댓글을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오고 가고 좋은 방들도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방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을 레팅하기도 했어요. 정말 완전 럭키로 집을 구해서 저는 이 그룹을 정말 추천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Rent in Dublin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사진 없이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는 글들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 방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도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떤 방을 빌려주는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집 방을 보게 되면 인박스라는 댓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새는 PM이라고 많이 다나봐요. 이 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베이트 메시지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글을 올린 사람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뷰잉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Rent in Dublin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박스라고 보이시죠? 이렇게도 많이 달기도 하고 PM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뷰잉을 한 후 랜드로드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렌트비와 디파짓을 지불한 후 입주를 해서 그 집에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을 나갈 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나 이제 이 집 계약도 끝났고 집을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을 하면 이제 랜드로더가 집에 와서 집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디파짓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집을 계약할 때 서면으로 랜드로더와
디파짓과 렌트비를 주고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랜드로더 입장에서도 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세입자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들을 주고받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기준에서 집을 구해야 하고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는 조금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살아봤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